내일 아침 출근길 주유소 전광판에 리터당 3,000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은 눈을 의심하며 차를 돌리거나 그날 점심값부터 걱정하게 될 겁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주유비만 나가는 게 아니죠. 마트의 채소값, 배달음식의 배달비, 심지어 우리가 입는 옷값까지 모든 물가가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건 공포영화 속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에서 포탄이 한 발 터질 때마다 우리 지갑을 위협하는 아주 현실적인 공포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이 공포를 한 방에 잠재울 놀라운 숫자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2억 7,300만 배럴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숫자가 실감이 나시나요? 쉽게 비유하자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집의 주방에 100일치 비상 쌀독을 꽉꽉 채워 넣은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통에 쌀을 구하지 못해 굶주릴 때 우리는 적어도 석 달 열흘 동안은 아무 걱정 없이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물량을 미리 창고에 쟁여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나프타라는 원료도 210만 톤이나 추가로 확보했죠. 이건 우리가 매일 쓰는 플라스틱 반찬통부터 입고 있는 옷의 원재료까지 끊기지 않게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즉, 외부의 충격이 와도 당신의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방어막이 쳐진 셈이죠. 월스트리트에서 수많은 지표를 분석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악재가 아니라 알 수 없는 미래죠. 이번에 확보한 이 거대한 쌀독은 우리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업들은 에너지 비용이 폭등할까봐 미리 제품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어졌고, 여러분은 내일 당장 물가가 2배로 뛸까봐 전전긍긍하며 소비를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이 2억 7,300만 배럴이라는 숫자는 당신의 소중한 월급과 자산 가치를 갉아먹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막아내 최후의 저지선인 셈입니다. 남들은 뉴스에 나오는 전쟁 소식에 가슴 졸이며 주식을 팔아치울 때 이 숫자의 의미를 아는 여러분은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당신 대신 거대한 보험을 들어주었으니 이제 여러분은 공포에 질려 내리는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죠. 팩트만 놓고 보자면 대한민국은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 든든한 에너지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쌀독을 채운 건 다행인데 만약 시장으로 가는 큰 길이 전쟁으로 막혀버린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쌀이 많아도 집까지 가져올 길이 끊기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놀랍게도 정부는 이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두었습니다. 전 세계의 목구멍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도 우리만 몰래 드나들 수 있는 비밀 뒷문을 뚫어놓은 겁니다. 과연 그 비밀 통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챕터에서 바로 공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2억 7,300만 배럴이라는 거대한 쌀도 분명 든든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창고에 쌀이 가득해도 집으로 오는 길목이 적군에게 막혀버린다면 어떨까요? 그 쌀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진짜 위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는 좁은 길목,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목구멍입니다. 만약 전쟁으로 인해 이 목구멍이 단 1cm라도 조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산소 공급이 중단된 환자처럼 그 즉시 마비될 겁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 하락세를 보이는 건 그저 서막에 불과합니다. 기름값이 리터당 5,000원을 돌파하고 공장은 가동을 멈추며 물류가 마비되어 마트 선반이 비어가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죠. 그런데 여기서 대한민국이 준비한 역전의 한 수가 등장합니다. 모두가 정문이 막힐까봐 전전긍긍하며 하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집 뒷마당과 연결된 비밀 지하도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인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이 바로 그 비밀 통로의 정체입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으로 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동네에 대형마트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마트로 가는 유일한 정문이 폭력 조직에 의해 점거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굶주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우리 집 식구들만 몰래 가게 뒷문과 연결된 전용 통로를 통해 식료품을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은 정문 앞에서 싸우며 굶고 있을 때 우리는 유유히 뒷문으로 들어온 재료로 따뜻한 저녁 밥상을 차리는 셈이죠. 이번 특사단은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항구와 파이프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VIP 전용 패스를 따온 겁니다. 냉정하게 분석하자면 이건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 우리 경제의 생존 엔진을 하나 더 만든 것입니다. 전쟁이 터져 호르무즈 해협에 전함이 깔려도 우리 배들은 그 위험한 길을 피해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덕분에 기업들은 에너지 수급 불안이라는 거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일상 물가는 외부의 폭풍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국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방어벽을 세운 것이죠.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공급망의 다변화는 수익률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수익이 좋아도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중동 리스크라는 거대한 변수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뉴스에서 들려오는 전황에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던지는 실수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비밀 뒷문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중동의 형님들이 왜 하필 우리에게만 이런 귀한 뒷문을 열어준 걸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원한 진짜 대가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소름 돋는 거래의 내막,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경제를 공부하는 여러분이라면 뼈저리게 알고 계실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같은 중동의 큰형님들이 바보라서 우리에게만 전용 뒷문을 열어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전 세계적인 전쟁 위기 속에서도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위해 금쪽 같은 원유와 나프타를 따로 빼두기로 한 데에는 소름 돋을 만큼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길래 이런 파격적인 대접을 받은 걸까요? 정답은 그들이 돈으로도 사지 못하는 미래를 우리가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동네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 이웃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에겐 현금도 많고 창고에 먹을 것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최첨단 방범 시스템을 다루는 기술이나 집을 튼튼하게 고치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강도들이 나타나자 부자는 불안해졌죠. 이때 평소 옆집에 살며 고장난 기계도 척척 고쳐주고 방어 전략도 잘 짜주던 천재 기술자 한국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부자 이웃은 제안합니다. 내 집 보안을 책임져주고 무너진 담장도 세워준다면 우리 집 창고에 있는 식량은 네가 언제든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게. 이게 바로 이번 에너지 동맹의 본질입니다. 사우디의 네옴시티나 중동 각국이 추진하는 비전 2030의 핵심은 석유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건물을 짓고 고도의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싶어 하지만 직접 실행할 기술력은 부족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건설 역량과 IT 기술, 그리고 최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방위산업 기술까지 갖추고 있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와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지어줄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가 바로 우리였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에게 국가 생존의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우리 경제의 심장인 에너지 생존을 보장받는 고도의 맞춤형 거래를 성사시킨 셈입니다.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한 에너지 확보를 넘어선 신뢰의 구독 서비스입니다. 사우디나 오만 입장에서도 한국이라는 든든한 기술 파트너가 무너지는 것은 자신들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국만은 살려야 우리도 산다는 공생의 논리가 작동한 것이죠. 국가가 여러분 대신 이 거대한 교환권 바우처를 따낸 덕분에 여러분의 주식 포트폴리오에 담긴 수많은 기업들은 에너지 중단이라는 최악의 변수를 지우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증시와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강력한 지지대입니다. 자, 이제 국가가 우리 지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판을 짰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비밀 뒷문도 확보했고 그 대가로 줄 확실한 카드도 준비되어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반전의 시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이 엄청난 물량과 경로가 단순히 공급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 쓰는 신용카드 결제 문자, 그리고 한 달 뒤 날아올 고지서의 숫자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마법을 부리게 됩니다. 대중이 놓치고 있는 이 의외의 포인트,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실질 자산에 미칠 충격적인 영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값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죠. 뉴스를 보며 이제 내일 주유소 가격이 100원쯤 내려가나? 라고 기대하셨다면 죄송하지만 본질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가격의 하락이 아니라 널뛰기가 멈췄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변동성의 통제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이 매일 타는 택시의 미터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미터기가 100m마다 일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사님 기분에 따라 갑자기 1,000원씩 툭툭 뛴다면 어떨까요? 무서워서 택시를 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딱 그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에 확보한 물량과 경로는 우리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에 설치한 전압 안정기와 같습니다. 벼락이 치고 전압이 들쭉날쭉해도 기계가 타지 않도록 일정한 전류를 보내주는 장치 말이죠. 자, 이게 여러분의 실질 자산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릴 때 가장 흔히 대는 핑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걱정 마, 석 달치 물량은 우리가 확보했어. 길도 뚫어놨으니까 가격 널뛰기는 없을 거야 라고 보장해준다면 어떨까요? 기업들은 가격을 올릴 명분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세금을 막아주는 효과를 냅니다. 만약 이번 조치가 없어서 물류비가 치솟았다면 여러분이 오늘 마트에서 집어든 우유 한 팩, 편의점 도시락 하나에 그 비용이 고스란히 얹어졌을 겁니다. 결국 이번 에너지 확보 소식은 여러분의 이번 달 카드값 고지서에서 최소 몇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의 인상을 미리 차단해준 셈입니다. 우리가 직접 체감하지 못할 뿐 국가가 거대한 방패로 인플레이션이라는 화살을 대신 맞아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냉철하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복지이자 투자 환경 조성입니다. 수익률 10%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내 자산 가치가 20% 깎이는 걸 막는 게 훨씬 효율적인 재테크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에너지 요새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중동의 포화 소리에 공포 매도를 선택할 때 여러분은 이 요새 안에서 평온하게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변동성이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이죠. 자, 이제 판은 완벽하게 깔렸습니다. 국가가 방패를 들고 앞장서고 있다면 이제 뒤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경제 습관에 적용해야 할 단 한 가지의 행동 강령이 남아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마지막 퍼즐, 그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단순히 뉴스를 보고 가슴 졸이는 시청자가 아닙니다. 국가가 세운 이 거대한 에너지 요새 안에서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포착하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방패를 들고 최전방에서 에너지를 사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방패 뒤에서 가장 단단하게 성장할 기업들을 골라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첫 번째 행동 감령은 노이즈와 팩트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중동에서 총성이 들릴 때마다 소위 관련주라며 급등하는 테마주를 쫓아다니는 건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깝습니다. 진짜 기회는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우량 기업들에 숨어 있습니다. 물류, 화학, 정밀제조 분야의 1등 기업들 말이죠. 공급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들은 가장 공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고 결국 시장의 최종 승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심리적 한도를 늘리셔야 합니다. 경제 위기설이 돌 때마다 지갑을 닫고 현금을 꽁꽁 싸매는 것은 하수의 전략입니다. 오히려 이런 강력한 에너지 안보망이 갖춰졌을 때 시장의 과도한 공포로 인해 저평가된 자산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살피십시오. 국가가 깔아준 안전벨트를 믿고 조금 더 멀리,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지금 가장 튼튼한 예비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걱정은 이제 접어두십시오. 대신 이 배가 어떤 파도를 타고 넘으며 수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지에만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위기 속에서 막대한 부를 쌓아온 유일한 공식이자 불변의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공부하는 자만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2억 7,300만 배럴이라는 숫자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지루한 뉴스 한 줄이겠지만 여러분에게는 내 재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 증서가 되었습니다. 경제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는 일이죠. 지금 여러분은 그 무기를 제대로 벼리고 계신 겁니다. 남들의 비명 속에 숨겨진 금빛 기회를 찾아내는 감각.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오늘의 이 통찰이 여러분의 계좌에 푸른 불안이 아닌 붉은 수익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복잡한 세상의 흐름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풀어내어 여러분의 든든한 기자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된 가장 화려한 축제의 초대 짱입니다. 오늘 밤은 공포 대신 내일의 기대를 안고 편안히 잠드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그리고 저의 날카로운 분석이 함께 지켜낼 것입니다. 더 깊고 예리한 통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첫 번째 투자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